자, 서울 경기 4곳 빼고 규제 지역 다 풀었다고 지금 오늘 신문들 일면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14일부터 효력,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영향, 추경호 상황 맞게 추가 조치할 것. 전문가들은 그래봤자 금리 탓에 시장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도 서울하고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빼고 규제 다 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천, 세종도 규제 해제, 미분양 우려에 PF 보정 10조 확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기업 채권이 지금 블랙홀로 시중 자금 빨아들여서 돈을 구할 수가 없다 말하면서 시중에 그만큼 이 돈이 말랐다고 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한간에는 이 PF발 대규모 건설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건설사에 돈을 대준 예능 금융기관의 부도가 곧 시작될 거라는 말이 다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돈을 아파트 짓고 부동산의 PF에 대줬고, 이제 이것을 못 갚은 지금 건설사들이 부도나고, 또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보험사, 더 나아가서 정권회사,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다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제 부도가 시작이 될 건데, 우리가 과거처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거를 다 막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 당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돈이 168조 7천억이 투입됐습니다. 국민들 중에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200조 가량이 외환위기 때 투입됐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중에 회수된 돈은 118조 8천억입니다. 70.4%예요. 그러니까 30%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0%가 사라졌다 하면 50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떼인 거예요. 50조가 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자금 회수율이 60%대에 있다가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에 2021년 작년에 성공하면서 이제 공적 자금 회수율 지금 70% 달성이요. 그러면 지금 IMF 이후에 25년이 지나도 50조는 하늘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공적 자금은요, 말이 공적 자금이지 누가 낸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혈세예요. 제가 여러분이 낸 세금 중에 50조가 IMF 때 부도를 내었던 지금 건설사, 또 은행, 금융사, 보험회사 등을 틀어막는데 들어갔고 날라가 버린 겁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에 당시 미국의 투자은행, 보험회사 이런 것들을 살린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부었는데, 그놈의 회사들은 그 와중에도 연봉 수백억, 수십억씩 받다가 전 국민이 분노해서 나중에 연봉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저는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라임 사태, 라임 사모펀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옛날에 우리은행에 근무하다가 이 사기꾼들하고 결탁을 했는데, 이 이종필은 제가 알기로는 따까리로 알고 있는데 마치 주범처럼 대법원이 20년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종필에게 20년을 때리고 벌금 48억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펀드 사기로 이제 기소되어서 지금 처벌을 받았는데, 라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사고를 낸 액은 1조 수천억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종필에게 사고 낸 돈을 2천억 정도로 설정하고 돌려막기로 라임에 손실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종필과 공모했다라는 원종준 대표, 그리고 라임 마케팅 본부장 이모, 이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 벌금 3억, 벌금 1억씩 받았어요. 자, 그런데 부대표, 은행의 팀장 출신 이 부대표, 나이도 어린 친구가 주범이고,
나머지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라임은 과연 이 이종필이가 다 했단 말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정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 이런 또 뭐 각종 금고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들이 건설사 PF하고 연결되어서 온갖 부패한 행위와 뒷돈, 그리고 향락, 뭐 술자리, 골프부터요, 등상납 등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면서 각각 개인적으로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수백억씩 벌어먹었을 거예요. 수십억 벌어먹은 놈도 있고 수백억 벌어먹은 놈도 있고 연봉이 3, 40억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먹고 사고 나면 결국은 국민의 공적 자금으로 투입하고, 이들은 해먹은 돈을요 전부 제3자 명의로 해놓거나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잠깐 때우고 빠져나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곧 터질 건데 이번에 터지는 데는 절대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망하는 거는 망하는 대로 놔놓읍시다. 그리고 예금 기간은 5천만 원 이상씩 보상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하라고 하고, 그래서 왜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해먹은 돈은 전부 개별로 챙겨서 정치인들하고 다 나눠 먹고 했을 건데 빼돌려 놓고, 이걸 왜 국민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까? 더 큰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정부가 빼라고 해야죠. 무고한 사람들은 돈 빼라. 이 앞으로 공적 자금 투입하지 않는다. 뱅크런 난다고요? 뱅크런 날라면 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도둑들이 이런 것들을 노리고 갈 때까지 가보다가 나중에는 터뜨리고 나는 빼돌리고 빼돌리면서 잘 살고 손실은 국민들한테 떠넘기고, 국민은 25년이 지나도록 지금 50조 떼여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IMF 때 이런 사고를 친 사람들 다 어땠어요? 해외로 도망가서 호텔 하고 또 골프장 하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배 두들기면서 잘 살았고,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회사 다 망쳐놓고도 회장님 대우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국민이 투입해야 됩니까? 그때 IMF가 왔을 때 IMF는 한국 정부의 이자 제한법을 폐지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은행 이자가 35%까지 갔고, 30에서 35, 사채 이자는 200%를 넘었었고, 그 바람에 건실한 중소기업마저 높은 금융 부담을 견디지 못해 부도 위기에 놓이고, 일부 기업들이 흑자 부도를 내고, 그래서 그렇게 망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의 기업 사냥꾼들 먹잇감도 되고,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몰리고 노숙자가 되고, 일가족 동반 자살이 줄을 이었어요. 그리고 회사들은 그때부터 다 정리해고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러면서 쫓겨난 사람들은 이후에 저임금 비정규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가 됐다가 또 망하고, 그래서 빈곤계층으로 추락해서 지금까지도 빈곤계층이고, 직장에 남은 사람들도 임금하고 상여금이 깎이고 했죠. 그리고 IMF는 한국 정부에다가 또 공공기관 민영화도 강요하고 해서 피해가 커졌지요. 그래서 론스타 같은 그야말로 정부 돈이 들어간 걸 헐값으로 팔고, 그러면서 그걸 또 샀다가 되팔고 해가지고 5조의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IMF 당시 부실 재벌 대명사였던 대우그룹의 투기적 재무 투자자의 투자금액 18조 원도 그대로 정부가 국제투기자본에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168조 7천억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아서 살아난 은행과 주요 기업들은 상당수가 헐값에 외국에 팔린 것도 사실이죠. IMF 때 제1은행이 17조 6,532억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5천억에 뉴 브릿지 캐피탈에 넘어갔다가 5년 뒤에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에 영국에 넘어갔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한 지금 이 뉴 브릿지 캐피탈이 1조 1,500억을 벌어먹었습니다. 한미은행도 칼라일 펀드에
인수됐지요. 칼라이브 뱅크는 한미은행을 시티뱅크에 매도했고 7천억 수익을 올렸어요. 자, 자산 73조이던 외환은행도 미국계 론스타에 1조 3,800억 헐값 매각되고 론스타는 5조 정도 벌어먹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단 한 푼도 지금 공적 자금 투입하지 마라. 그리고 망할 것은 망하자. 자, 그리고 정부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국민 앞에 공개해라. 그래서 국민의 세금은요, 도둑질한 놈들이 빼먹은 걸 갖다가 메꾸는 데 주어졌어요. 지금 25년이 지나도 50조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 위기 때는 공적 자금 투입하지 말고 도둑질해 간 놈들 전부 뒤져서 다 구속시키고 그들 재산 환수하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도둑질한 것들이 해외에서 호텔 골프장 하면서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한다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경제 위기가 오면 도둑놈들부터 다 잡고 그들 재산부터 다 환수하고 더 나아가서 공적 자금은 투입하지 마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망할 것은 망해버리자. 그 망했다고 국민 죽는 거 아닙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